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돈을 가장 쉽고 빠르게 많이 버는 방법은 바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 노동이 익숙하지 않은 자들은 그 대안으로 사기를 칠 확률이 높습니다. IMF로 인한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 때 어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요. 보통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기와 관련이 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기가 날로 고도화,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죠. 일례로 최근에 있었던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만 5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중에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상당수라고 하는데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왜 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가입했을까요? 고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은행 직원들이 안전하고 이자도 높다며 권유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들일수록 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은행 직원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거죠. 은행 직원들은 실적도 높이고 인사고과도 좋게 평가받을 수 있으니 그 짓거리를 했을 거고요. 일반 대출보다 수수료 마진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위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각 지점에 할당했겠죠. 사실 그 상품을 운영하는 쪽이나 판매하는 쪽 입장에서는 아무도 손해를 볼 게 없습니다. 오로지 투자자만 전적으로 손실을 떠안는 구조니까요. 여하튼 은행에 갔다가 직원들이 좋은 상품이 있다고 가입을 권유하면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먼저 좋은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고객에게 좋은 상품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손해이니까요. 그만큼 수수료 마진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이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의 대상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들을 상대로는 함부로 장난질을 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기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아작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민층과 중산층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아마도 서민층이나 중산층은 덜어도 별 부담감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예전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피해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당하는 놈만 바보인 세상이죠. 보통 이런 상품의 경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원칙인데요. 근데 웃기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겁니다. 원금까지 몽땅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수익률은 정기예금 이자보다 조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문맹들을 이용해서 장난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왜 학교에서는 정작 실생활의 중요한 지식은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요? 전 별 필요도 없는 수학 공식보다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이나 투자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학생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실생활에서 수학 공식을 써 먹을 곳도 거의 없습니다. 모른다고 해도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껏해야 사용하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죠. 왜 그렇게 12년간 재미도 없고 쓸모도 거의 없는 수학 공부로 시간을 낭비해야 하나요? 차라리 그 수학 시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이나 투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 웃기지도 않는 미분이나 적분을 어디다 써먹나요? 모두 관련 학자나 연구자가 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99%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평생 그걸 써먹을 경우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지식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써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도대체 교육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최상위 포식자들이 부려먹기 좋게 하기 위한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최상위 포식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온통 사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거나 실수하면 사기를 당해서 인생 시궁창되는 겁니다. 왜 정작 필요한 지식은 안 가르쳐주면서 불필요한 지식은 12년간이나 학교에서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최상위 포식자들은 경쟁자가 될 싹을 자르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종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지식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 유튜버 중에 저같이 말하는 사람 보셨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떠들 뿐이죠. 근데 막상 해보면 대부분은 고점에 물리거나 털릴 뿐이라는 겁니다. 재작년 재테크나 주식 유튜브 방송 보고 돌격 앞으로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사탕 발린 가스라이팅 펌프질에 똥된 거죠. 주식 시장이 왜 생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요? 최상위 포식자들이 뭔가 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본은 딸리고 실패할 경우 노예로 전락할 것 같으니 거창하게 포장해서 이용해 먹기로 한 겁니다. 투자를 하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말입니다. 강제로 뺏으면 반발이 심하니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은 거대한 사기판이고 주식 투자 임무는 깡통이라고 수도 없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더라고요. 경험과 노하우를 제대로 축적하지 않고 매매 비법이니 뭐니 번갯불에 쿵 볶아 먹듯 배워서
주식으로 대박을 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작년처럼 고점에 물리거나 털릴 확률만 높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쩌다 좀 먹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오래 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강세장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1, 2년 지나면 대부분 물갈이가 되는 게 현실이죠. 한 3년에서 5년 후 주식 불기둥 파티가 열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초짜들이 돈지랄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돈이 될 것 같고 안전해 보이고 더 오를 것 같을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반복일 뿐이죠. 주식시장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엔 숨겨진 의도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더욱 말이죠. 과거엔 무력이나 힘으로 상대의 것을 빼앗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이 성전이라며 아랍을 침략한 것도 사실은 약탈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 아랍은 중개 무역을 통해서 유럽보다 진보되고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걸 성전이라며 미화시켰을 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무력이나 힘을 사용한 약탈은 야만적이며 반문명적인 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사기를 치게 된 것입니다. 교묘하게 남을 속이고 구슬려서 상대방의 재물을 약탈하는 거죠. 바로 사기는 현대 사회에서 무력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약탈을 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사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반복일 뿐이죠. 따라서 제대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지 않으면 털리는 겁니다. 왜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사기를 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계심도 없고 사기를 알아볼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약탈적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법조차 약탈자들의 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탈자들은 대부분 힘 있는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약육강식의 약탈적 사회에서는 힘이 곧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지킬 힘이 없다면 사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재작년 주식, 아파트, 암호화폐로 털린 겁니다. 최상위 포식자들은 사냥감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탕 발림 가스라이팅 펌프질로 유혹한 다음에 홀라당 볶여먹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그게 바로 3년이나 5년 후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사냥감이 통통하게 살이 찔 수 있도록 먼발치서 가만히 지켜만 보겠죠. 그래야 경계심을 갖지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런 약세장에서는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조정해도 깨갱이거든요. 노련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목돈으로 베팅을 하고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닥이 어딘지 알 수도 없고요.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내려올 때마다 푼돈으로 이삭을 줍듯이 조금씩 모아가는 게 최선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죠. 이 말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주식을 매수한 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투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는 푼돈으로 이삭을 줍듯이 분할 매수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합니다.